봄 14. 정한 본질에서 동하는 삶으로 전환하기. 본질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본질이면서 현상이고, 현상이면서 본질은 이렇게 통하는 자리가 돼야지. 본질로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올랐으면 다시 땅에 그거하고 통해야 돼. 그 소리가 되게 정한 본질에서 동하는 사람으로 전환하기. 하늘에 올랐으면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안으로 가가지고 하늘에 내면의 하늘에 닿았다고 해 좋다고 해서 그냥 있으면 안 돼. 다시 바깥으로 나가야 돼. 동을 해야 돼. 예. 그리고 안과 밖 길을 갖다가 막히지 않고 통하도록 말이지 뚫어버려야 돼. 네. 네. 그러면 막 병도 안 생기지. 그래서 내외 명철이.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아예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말이야 다리가 고장 나버려. 저는 그걸 목표로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고자 갈구하고 그렇게만 되면 좋은 건 줄 알았어. 그렇게 바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그게 도가 아니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예. 잘못된 거. 예. 그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만 되기를 바랬어. 이제 알았네. 네, 그래서 그거 아니지. 그래 요 한번 읽어봐요. 네. 어떻게 저 하늘하고 이 풍진 세상하고 하나가 만드느냐. 네. 이래야 그게 도거든. 살아가는 게 일단 본질 성품 자리는 하늘의 광명이요 광명의 하늘이라. 대와 소 유와 무가 하나인지라. 부동하고 불변하여 움직임이 없으므로 정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육체가 거들나버리지. 예? 운동하고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서. 육생을 움직여야지. 안 움직이면 고장 나버려. 요양원에가 들어놓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 예, 그래. 그게 움직이죠. 그 편한 거면 좋다고 가만히 안 움직이면은 마음이 편안해서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도랑은 중도거든. 양쪽을 다 겸해 가지고 있어야 돼.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도를 갖다 중도로 가지. 가운데 중자를 써요. 그러니까 본질 성품 자리는 정한 자리죠. 고요정 자리. 움직이지 않는 가만히 있는 자리. 그것만 좋다고 했다가는 아주 병신 때가 안 돼요. 동하려면 무한 공간을 한정된 공간으로 구획한 다음 그 공간의 중심으로 빛과 에너지를 끌어당겨 빛과 동력의 원천인 태양을 만들어야 대폭발로 별들을 만들어 태양을 중심으로 잡아 돌리는 전체의 운행이 이루어지듯이 이 세상이 돌아가듯이 말이야. 그러한 이치에 따라서 우리는 견성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나려면 숨죽여봄으로 빛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모아 차렷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언제든지 뜻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움직이는 돌이야. 이 말을 말하면 정중동의 이걸 해야 돼요. 가만히 진짜 가만히 있으면 끝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저절로 생각하고 말하고 움직이게 되더라. 이걸 갖다 오토매틱이래. 지금 바깥이 나가는 세상이 지금 오토매틱이거든. 그 실내로다가 자동차, 자율 자동차가 곧 이제 나오잖아요. 요 때가 맞춰가지고 우리도 도 닦는 사람도 정신이 행위자가 돼가지고 마음은 주시자가 돼요. 이렇게 되면 오토매틱이 되는 거다. 그 오토매틱이 되면은 그 뭐 피로하고 뭐 지겹고 이런 게 없는 거라. 오토매틱인데 뭘 그래.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도 잘 닦으면
1시간 동안 댕기봐야 피로함이 없어야 돼요. 네. 갔다 온 바가 없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 기본은 오토매틱의 기본은 정중동. 고요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 고요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썩어 그것도 또 썩어 무드러진다.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화를 발발해야. 저절로 숨 쉬고 저절로 생각하고 저절로 말하고 저절로 행동한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자면 오토매틱 절로 산절로 수절로 산수간에 나도절로 저절로가 오토매틱이란 말이거든. 요새는 이 시대의 이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참 말 표현하기 좋아. 그리고 이게 가는 것이 밖에서 가는 그거나 안으로 가는 거나 똑같이 나가요. 바깥이 지금 오토매틱으로 되거든. 전체가 다 될 겁니다, 이제. 지금 일부 뭐, 이제 청소기 정도 뭐, 그 다음에 뭐, 씻는 거 뭐지, 그릇 씻는 거. 식기에서 저기 척기. 예. 그런 일부면 오토매틱인데, 이제 종합적인 오토매틱이 나오거든. 그건 로봇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그 로봇으로 거기서 그 세상이 만연해지면은 인간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된다. 노동으로부터 해방되고 오토매틱이 저절로 숨 쉬고 저절로 생각하고 저절로 말하고 저절로 행동하니까 오토매틱이죠. 그때부터 정말로 인생이 정말 기가 막히는 인생이 사는 거죠. 수동식이 아니도 오토매틱이다. 그러니까 바깥에 외부에 나가는 거나 우리 안으로 가는 거나 똑같이 나가요. 이치가 똑같고. 그러니까 저 소나 말은 벌써 오토매틱이 되었잖아요. 인간만 오토매틱이 아닌 게. 소나 말들은 노동으로부터 벗어났잖아요. 네. 사람만 지금 이렇게 낑낑대고 땀 질질 흘려.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의 이제 농사도 오토매틱이고 뭐 모든 면에서 가정생활 뭐 직장이고 모든 게 전부 다 오토매틱으로 되는 세상. 교통, 통신 전부 다가. 그리고 컴퓨터가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 제로와 1 이거 가지고 쓰거든. 꼭 딱 진리적인 걸 가지고 쓴단 말이야. 제로면서 1이면서 제로 가지고 쓴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지금 나는 뭐 쓸 줄 아느니 모르니 이렇게 하거든. 그걸 쓸 줄은 몰라도 그냥 쓰면 되는 게라 그게 오토매틱이기 때문에. 예? 그게 진짜 컴퓨터지. 우리는 견성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살아나려면 숨죽여봄으로 빛과 에너지를 중심으로 모아 차렷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언제든지 뜻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숨죽여봄으로 중심을 잡아 차렷하고 준비한 다음 움직이는 것을 비추어 보자는 일심이 서면 수월하게 움직여지고 움직이는 찰나 움직임에 깨어 움직이는 몸 바라봄으로 연결됩니다. 모든 움직임의 시발점 최초는 움직이지 않음인지라 그 움직이지 않음을 보는 데서 출발하여야 합니다. 여기 견성자리다. 움직이지 않음의 동력을 만들려면 준비 과정으로 숨죽여봄으로 중심으로 하단전으로 기운을 모으고 있어야 양성 기운을 기른다 이게요. 움직이기 싫다는 생각을 다스려 수월하게 움직이게 되고 기운을 기른다는 것이 뭐 운동을 해가지고 뭐 이 근육을 기른 게 아니라 가만히 숨까지 죽이고 가만히 있으면은 천지의 기운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치요. 그걸 한번 느껴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야 완전히 쉴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쉰다 그러면서 오도 헐떡거리면 안 되는 일이야. 쉬는 것도 말이야 자격이 있어야 쉬는 거라. 진짜 쉴 때는 숨까지도 쉬어버려야 돼. 어? 그 숨을 쉰다는 게 뭐 숨죽이봄이죠. 에? 숨까지 쉰다 이 말이요.
그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려면 거기 죽는 것인데 죽으면 크게 죽으면 다시 살아나는 돌이에요. 그게 이제 정중동이라. 정이란 건 고요할 정자니까 고요한 거는 뭐는 죽음에 들어간 거죠. 죽음에 들어가면은 동한다. 정중동. 움직인단 말이에요. 꿈틀댄다 이게. 그게 자동으로 꿈틀댄다.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움직이지 않음의 동력을 만들려면 준비 과정으로 숨죽여 봄으로 중심으로 하단전으로 기운을 모으고 있어야. 모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숨을 죽이고 있으면 저절로 천지사방으로 흐트러졌던 기운이 쭉 모이면서 단전으로 쭉 모여드는 그런 감이 있어요. 근데 뭐 어떤 게 저던지도 모르지, 이 감이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숨을 죽이고 있으면 말이야, 천지만엽으로 흐트러졌던 그 기운이 자기 몸으로 들어와가지고 중심으로 모아진다는 거, 이걸. 그 감이 발달해야 되지, 안으로 하는 이게 돼야지. 안 그래가지고는 이 뭔 소린가 이래야. 견성이라는 무한 공간, 광대무량한 하늘을 내면의 골통 속에서 봐가지고 부동한 자리를 보는 것이 견성이고, 그 양성이란 그걸 보고 있으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숨까지 죽여버리면은 저절로 숨이 쉬어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이 자연적으로 이 차원이 달라지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 죽으면 다시 크게 살아난다 이런 뜻이에요. 견성은 하늘의 강명, 강명의 하늘 자리를 보는 거고, 양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은 천지만 기운이 자기한테로 쭉 모여든다 이게요. 말이죠. 피로하고 했던 것이 저절로 이제 몸이 따뜻해지고 기운이 돌고, 그것이 중심이 하단전이거든. 중심으로 모여드는 감까지 있으면은 아주 뭐 기가 막힌 공부가 다 돼가는 사람. 이게 이제 양성법이고, 그 다음 솔성지도라는 건 부리고 쓰는 도인데 최종적인 거예요. 그거 한번 읽어봅시다. 움직이기 싫다는 생각을 다스려 수월하게 움직이게 되고, 움직이는 몸 동작을 지켜보므로 방향과 속도를 조절하고 멈출 수도 있어 자유자재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솔성지도의 핵심은 자유자재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유자재하게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생각을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말을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말하다가도 스톱 그러면 즉각 스톱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일하다가도 스톱할 수 있는 능력. 네. 일에 빠지면은 스톱도 못 합니다. 네. 그렇지? 스톱을 걸어봐야 스톱이 안 되지, 자기 몸이지만은. 그렇지? 그래, 이제 자유자재의 능력이 진짜 솔성지도라. 솔성지도. 그래, 지금 우리 동양의 삼도에서는 그 견성을 불교에서 견성이라고 그러고, 양성지도는 도교, 선도가 이제 양성지도, 뭐 기다, 뭐 에너지다 이런 차원이에요. 근데 솔성지도는 유교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예의범죄를 하고, 뭐 어떻게 걷고, 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글쓰고, 그게 이제 각각으로 좀 다 나누어 있어요. 나누어졌어. 근데 우리는 이제 견성, 양성, 솔성 지도를 하나로 깨야 돼요. 하나로 깨 차야 돼요. 이 바깥으로 말하면 유불선 3도를 나한테서 통일시키는 거고. 근데 공부의 순서로 말하면 견성이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양성, 길을 모을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길을 부리고 쓰는 능력. 솔성지도.
그러니까 뭐 불교다 뭐 도교다 뭐 유교다 이렇게 뭐 거창하게 그려 나갈 필요도 없는 거라. 우리한테서는 그냥 이제 하늘의 강명 강명의 하늘을 자기 고통 속에서 보는 것이 견성이고, 그 다음에 숨까지 죽이고 가만히 있으면은 말이야, 그 에고가 죽으면은 말이죠, 다시 이제 살아나가지고 기운이 모이고 몸이 따시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전체로 흐트러졌던 이 기운이 자기 하단전으로 모여지는 이런 감. 그 모여진다는 것은 수족이 따뜻해지고 온몸이 따뜻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텅 비고 서늘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건강 최고 말이죠. 다 된 거예요. 그걸 한의학에서는 뭐라 그러지? 두한조결. 두한쪽. 그 다음에 도교에서는 뭐라 그러지? 수승화. 수승화강. 방. 오케이. 그래서 유교에서는 유교에서 그 경전일이 뭐지? 음양 주역. 주역. 주역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바깥 세상은 철이 위에 있죠. 그 땅이 밑에 있죠. 네. 이거는 비다 아니다 이랬어요. 예. 철이 위에 있다는 거면은 철이랑은 이 태양이 하늘에 태양이 있잖아. 태양이 불덩어리가 위에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가 뜨거우면 안 좋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 하늘이 뜨거운 것이 위에 있고 차가운 것이 밑에 있으면 아니다 이 말이지. 바깥에는 그리 돼 있잖아. 네. 이거 사람에게 있어서는 천이 지천태가 돼야 돼. 땅이 위에 있고 땅이랑은 물이 60%잖아. 물은 서늘한 거지 차가웠죠. 머리는 서늘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가 위에 민지 있고 위에 있고 천이 아래에 있어야 된다. 이게. 아래에 있다가는 모가지 아래 부분이야. 그래가지고 그 말을 이렇게 했어요. 천이 위에 있고 지가 위에 있으면 아니다 이게. 인간에게는 그렇게 아니다 이게. 바깥은 저래도 있지만은 안에서는 지가 위에 있고 천이 아래에 있어야 천하가 태평하다 이거지. 알아듣겠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천태가 됐어요 모두. 아직 덜 됐지. 더 열심히 해야 돼. 해야지. 네. 산다는 것은 움직임으로 움직이려면 움직이지 않으면서 출발하여 에너지를 중심으로 모으는 행동의 준비 과정을 거쳐 읽고 행동을 하는 행위자와 지켜보는 주시자가 동시적으로 하나가 되어 행위자는 뭐가 된다고요? 행동. 지금까지는 다리 했잖아, 달라. 다리 지구를 막 잡아 돌리려고 했잖아. 마음이 몸을 했잖아. 뭐.
그러니까 마음이란 것은 몸의 반연이다 이렇게 말한 대목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걸 바로 잡고 나면은 바로 이제 태양이 움직인다. 태양이 지구를 움직이는 게 얼마나 쉬워요. 자동이죠. 근데 공연히 그냥 태양이 지구를 움직이는데 우리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천동설을 주장했지. 천동설. 천동설이요. 태양이 지구를 돈다. 네. 그래 보이지. 아침 동산에 떠가 서산에 지고 말이라니까. 태양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도는 걸로 이렇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동설이다 이러니까 야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지동설 하는 사람들이 참 타격 많이 받았습니다. 진리를 얘기해놓고 말이야 아주 진리를 말하면은 죽었잖아요. 죽었어. 제일 먼저 어. 얘기한 사람이. 지금도 진리를 말하는 지금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진리를 그런가 봐. 거부해요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다고 봐야지. 무명중 생들은 다 눈물 없이 먹어. 최수근 선생도 사형당했죠, 막. 수근. 지 생명에 취해가지고 진리를. 근데 저기 뭐 행위자가 이제까지 마음이었는데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로 바뀌냐고 이거. 주시자로. 몸. 행위자가 몸이 되고 마음이 주시자가 됩니다. 정신이 행위자가 되고 마음이 주시자가 된다. 정신이 태양에 해당되잖아. 네. 네? 예. 그 다음에 몸이 어디에 해당돼요? 지구. 지구. 마음이 달. 마음 달, 마음 달. 그렇게 되면 이제 딱 맞아.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은 태양이 저 지구를 돌릴 때는 뭐예요? 힘들이가 하나 자동적으로 하네. 자동으로. 자동이지. 힘 하나도 안 들고 그냥 돌아가 그냥. 그 다음에 어두운 지구를 비추는 거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움직일 때 예. 그때 하는 게 뭐가 하는 거예요? 달. 달이 하는데 주시. 달이 뭐냐? 달빛. 달이 뭐냐 이게 주시자. 몸과 마음 중에 어떤 거냐? 마음. 마음이 달이 마음 달이야. 네. 마음 달. 근데 그 밤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한테 대입시키면 어떻게 돼요? 무의식. 의식을 네. 무의식의 밤중을 비추는 거지. 예. 어떤 무의식 주로? 무의식적으로 행동할 때, 예. 무의식적으로 말할 때, 예. 무의식으로 행동하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 비추는 거지.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비춰주는 게 달이다. 마음이다. 그렇지. 예. 그 개념이 정리돼야 돼요. 예.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자는 정신이 하고. 행동하는 행위자는 뭐가 해야? 정신. 정신이 하고, 지켜보는 주시자는 마음. 마음이 하지. 이게 이제 천동설이냐 지동설이냐 하고 똑같은 지금 이렇게 대립이 된 거예요. 예? 그러네요. 음. 완전 개념이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그거하고 완전 완전 달라지는 거지. 예. 안 되네. 그러니까 마음 보니까 그냥 마음이 모든 몸을 갖다 쓴다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랬죠. 예. 특히 불교를 위해서 뭐 모든 게 전부 다 그래 동서고금이 다 마찬가지 지금까지. 마음 갔는데 예. 마음이 몸을 불에 쓰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달이 무슨 어디 지구를 어떻게 부려서 조그만 놈이 하는 게 말이야 밤중을 비춰주는 일밖에 없다 이게야. 밤중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동할 때
지구가 동할 때 그 무의식의 저 깊은 밤중에 떠가지고 비추는 게 달이잖아요. 이치가 딱딱 맞지. 예. 천체 이치가 나 우리 이치나 딱딱 맞네. 똑같지. 바깥의 이치나 안의 이치 똑같지. 산다는 것은 움직임으로 움직이려면 움직이지 않으면서 출발하여 에너지를 중심으로 모으는 행동의 준비 과정을 거쳐 이윽고 행동을 하는 행위자와 지켜보는 주시자가 동시적으로 하나가 되어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과 조화가 있는 음양상생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생각이냐 감각이냐가 아니지. 생각이냐 감각이냐 하는 서로 대립을 갈등을 상색으로 만들어 가지고 생각을 필요로 할 때는 생각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감각과 생각이 서로 상색으로 나가는 이런 게 이게 도진도라. 간추리면 부동불변을 늘 보는 견성에서 출발하여 중심으로 하단전으로 기운을 모아 움직임을 비추고 보아주겠다는 일심이 서면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던 것이 이식적 자각적으로 움직여 우주의 대도가 일신에서 이루어집니다. 늘봄의 생활 중에 견성, 정할 때는 술주경험하고 양성, 동할 때는 몸과 마음 바라봄 하는 것이 솔성 범 공부의 핵심입니다. 범 공부를 유불선 3도 하고 견성, 양성, 솔성으로다가 이렇게 하면 또 정리하면 내리본 겁니다. 아직까지는 책을 다 안 읽어서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를 겁니다. 견성, 양성, 솔성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것입니까? 총성. 무슨 왜 다른 걸 할 수 있어? 솔성지도지. 자유자작에 부리고 쓰는 그게 제일 필요하지. 자제님이 아주 그냥 제대로 얘기하죠.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 최종 목표지. 잘 부리고 쓰는 놈이 장땡이지. 맞습니다. 하늘의 강령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뭐야 그게. 솔성까지 돼야지. 거기서 이치와 그걸 알아가지고 그 양성 기운을 양성해가지고 기운이란 건 뭐냐면은 잡아당기는 힘이 밖으로 팔리는 힘보다 압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기운이 있어야 뭐 자유자재도 되고 하지. 그렇잖아요. 그 솔성수범 그 말이 여기에 대한 걸 되면 솔선수범 그것도 요런 소리에 그것도 솔자는 같은 솔자. 요런 소리에 솔선수범 그것도 이렇게 솔선수범. 요새 그런 것들은 이제 누구한테 물어보기보다도 스마트폰에 물어보면 그냥 다 나와요. 남한테 물어볼 여가도 없어. 맞아요. 지금은 물어볼 게 없어. 물어볼 게 없는 거야. 지금 물어볼 게 없어. 핸드폰에 다 나와. 다 나와. 너무 잘 나와요. 너무 잘 나와. 세인가 보험도 그렇더라니까 찾아. 아주 스마트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니까 공부할 만 하지. 그러면 공부할 만 해야. 건 찾아보면 바로 나와. 찾아보면 다 나와. 무슨 뜻인지 다 알아. 그냥. 예. 여기 또 보다가 모르시는 단어가 있으면 그 네이버에 여기 뭐 네이버에 뭐 사전 있잖아요. 바로 쳐도 나와. 사전 안 들어가. 요리도 뭐 레시피 쫙 하고 안 하고 갔는데 더 잘하더라고 우리 딸 보니까. 그거 보고 그냥 그거 그대로. 보고 다 하지. 예. 야, 참 기분 도전- 나빠이. 기분 나빠이. 그래가지고 손님을 한 20명 초대를 했는데 야 엄마가 참 살림을 잘 가르쳤다고 하더래. 나는 잘 가르쳤다. 엄마가 딸을 잘 키웠다. 네이버 하는 거 가르쳐줬지. 그게 이제 지식과 정보의 시대거든. 우리가 누구한테나 다 연결이 다 돼 있으니까 말이야. 누르기만 하면 다 되는 파이라. 물어보면 또 가르쳐줘. 참. 근데 이제 나이가 먹은 사람일수록 그거 사용법을 잘 등한하지. 몰라서. 등한해. 자꾸 사용해야 돼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어야 이 시대의 사람이지. 안 그러면 옛날 사람이지 뭐. 자, 봄 15 숨죽여봄 들숨날숨. 봄 15 숨죽여봄 들숨날숨.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움직이며 살려면 무엇보다 호흡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호흡을 하지 않고는 움직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최초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자리인 숨죽여봄에서 중심을 잡아야 들숨인 플러스와 날숨인 마이너스가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 운행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호흡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이치로 행해집니다. 플러스인 들숨과 마이너스인 날숨이 번갈아 반복되는 가운데 들숨을 할 때도 숨죽여봄과 함께하고 날숨을 할 때도 숨죽여봄과 함께합니다. 들숨과 날숨은 바뀌지만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숨죽여봄은 바뀌지 않습니다. 들숨과 날숨은 움직임이고 숨죽여봄은 움직이지 않음이니 호흡 역시 정중동으로 돌아갑니다. 호흡을 정태적으로 보면 숨죽여봄 하나이고 동태적으로 보면 들숨 날숨 둘입니다. 숨죽여봄 하나라면 자연 하단전이라는 중심으로 기운이 모아지면서 중심이 잡혀 저절로 들숨 날숨이라는 행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숨이란 숨죽여봄 가운데 정중, 숨 쉬어봄인 바 동, 숨이 봄이므로 나는 봄의 힘으로 삽니다. 봄 16 정신을 차리면 자기가 처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의 문제가 파악이 되어 돈이 없어서 낭패가 될 지경이면 돈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의식이 일심으로 정착하여 잠시라도 잊어먹지 않게 되고 문제에서 오는 고민이나 돈을 벌려고 하는 궁리에도 빠지지 않는 가운데 단지 돈이 없어서 낭패라는 의식이 무겁지 않는 가운데 자나깨나 일심으로 지속되면 중심이 잡혀 무한하고 영원한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되어 창조가 이루어지고 운행이 저절로 이루어져 문제 해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여 사람과의 대화를 비롯한 일거일동이 돈이 생기는 방향으로 적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쩐지 모르게 인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일이 발생하여 돈이 없음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것이 일심의 유력입니다. 일심의 유력은 정신 차리는 데에서 오는 바 무한한 허공성인 무심한 가운데 거기에 가득 찬 영원한 광명성인 일심이 되면 우주정신이므로 우주 만유를 창조하고 운영하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무심일심이 되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주 만유를 창조하고 운영하는 시크릿입니다. 다 같은 일심이라도 사사로운 개인적인 문제보다 대의명분이 있는 공적인 문제라야 효과가 우선적입니다. 이 일심은 애걸복걸 비는 것도 아니고 욕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본질의 풍요를 누리는 가운데 현상의 결핍에 대한 인식이요 감지일 뿐입니다. 우주의 이치는 본질이 풍요하므로 현상도 풍요하기에 현상적으로 부족함을 알 때에 그것을 채워주게 마련이므로 현상의 부족함에 대하여 의식하여 잊지 않는 것이 본질과의 소통이고 보고이므로 일심으로 보고하여 잊지 않고 지속하면 무한하고 영원한 에너지가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비는 마음도 없고 욕심을 부리는 마음도 없고 고민에 빠지지도 않아 마음이 텅 빈 무심 가운데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파악한 문제의식인 일심이 지속되기만 하면 무소불위한 하늘의 유력이 발현됩니다. 정신을 차리면 정신이 몸과 마음을 여의지 않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늘 주시하여 동하는 행자와 정하는 주시자가 동시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함입니다.
무심 가운데 일심이면 정신밀도가 되어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봄 17. 돌을 닦는다는 것은 길을 닦는다는 말입니다. 길이란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행복한 길입니다. 길은 언제 어떻게 닦습니까? 생각할 때 닦고 말할 때 닦고 행동할 때 닦습니다. 생각을 일으킬 때 생각을 주시하고 말하면서 말을 주시하고 듣고 행동하면서 주시하여 감사합니다. 생각을 일으킬 때 생각을 주시하고 말하면서 말을 주시하고 듣고 행동하면서 말을 주시하여 듣고 행동하면서 행동을 주시하여 알아차리는 것이 건강과 행복의 길을 닦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심의 요체입니다. 주시하려면 정신을 차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주시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시하여야 방향과 속도와 멈춤을 제대로 운전하여 안전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마음이 몸을 늘 보아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마음이 몸을 잃지 않고 늘 보아야 정신이 듭니다. 정신이 든 것을 일러 심심이려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 둘이 하나됨입니다. 심심이려가 되면 움직여도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함께하여 동정이려가 되고 나와 남 사이에 거리감이 없어 주객일체가 되고 나와 우주 만유가 한 통속이므로 무라일체가 되어 둘이 하나인 우주의 이치가 나의 몸에서 이루어져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도란 새끼를 꼬듯 몸과 마음이라는 두 갈래를 한 갈래로 만들어 건강하고 행복한 길을 닦아 나아갑니다. 봄 18. 힉스 입자의 발견에 주음하여. 힉스 입자의 발견에 주음하여. 본질의 광명인 빛이 현상의 물성으로 창조될 때 입자와 파장으로 나타납니다. 블랙홀에서 빛과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힘에 의거 태양을 만들고 빅뱅으로 별들을 만들어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고 운행합니다. 과학에서는 빛이 입자로 되는 과정을 쿼크와 렙톤이라는 소립자를 만들고 최종적으로 힉스 입자에 의거 소립자의 질량을 부여함으로써 중력과 전기력, 강력, 양력 등 4가지 힘으로 결합하여 물질을 창조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사람이 입자적으로 생각을 내고 생각에 따라 파장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창조의 행위고 행동을 하는 것이 운행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삶이 바로 우주 창조와 운행의 이치와 같습니다. 다 같은 생각이라도 기존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에 의거 생각을 바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창조는 아닙니다. 평균 방면인 모르는 자리인 감각에서 출발하여 탐구하고 모색함으로써 발견한 것을 힉스 입자에 의거 개념화의 과정을 통하여 질량을 부여하여 무에서 유가 나와야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말하는 것 역시 참말이 나오려면 남의 말을 인용하지 않고 스스로 근거하여 나오는 자기 말이어야 창조적인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반과 답습은 창조가 아닙니다. 행동 역시 무의식적으로 구사하는 행동은 무명이여 무기공이지라 빛이 에너지로 화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아무의 물질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제 힉스 입자라는 신의 물질이 발견된 시점에서 내부적으로 인간은 공장에서 무진장으로 공물을 만들 수 있고 어떠한 물질이라도 만들어내어 물질 문명의 풍요를 부과하게 될 것이며 내면적으로는 본질의 무심에서 현상의 일심을 결합하여 무심일심으로 바라는 바를 한 생각으로 뭉쳐 건강과 풍요를 이루는 정신문화의 풍요를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내면에 우주정신이 깃들어 있어 우주의 창조와 운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존엄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지금은 형이상학과 형이학이 과학과 도학이 쌍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과학과 도학이 만나야 할 때입니다. 물질 문명과 정신문화가 같이 가야 할 때입니다. 봄 19. 생각과 질량.
봄 19. 생각과 질량. 생각은 갑자기 생겨났다가 변하고 소멸하는지라 물질 현상입니다. 다 같은 생각이라도 지금 여기를 떠나 지나버린 과거를 기억한다거나 오지 않은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질량이 없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허망하여 진실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당면한 현실 감각을 통한 문제의식에서 파악된 생각은 질량이 있는 실체적인 진실이어서 창조적인 생각입니다. 질량이 있는 실체적인 생각은 온전한 물질의 창조로서 진실한 생각이고, 질량이 없는 허망한 생각은 광명에서 나온 입자가 아닌 흑암 물질로서 거짓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는 즉시 생각을 주시하고 관찰하여 일어난 생각이 거짓인지 참인지 분간하여 취사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생각 돌아봄으로 정신을 차리면 쓸데없는 무수한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 생각이 텅 비어져 무한한 허공에 광명이 가득 찬 본질을 보게 되어 마음이 드넓고 고요하고 맑고 밝아집니다. 그리하여 제멋대로 생각이 난무하던 것이 그쳐 생각을 내려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을 수 있어 생각의 노예에서 생각의 주인이 됩니다. 봄 20. 말과 질량. 말이란 본질의 빛이 파동으로 창조되어 현상 빛이 파동으로 본질의 창조된 빛. 말이란 본질의 빛이 파동으로 창조되어 현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빛의 화현입니다. 다 같은 말이라도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의 현실이 반영되어 나온 진실한 생각에서 비롯된 말은 질량이 있는 참말이고,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가식적이고 관념적인 말은 질량이 없는 허구적인 생각에서 나온 거짓된 말입니다. 참말을 하면 떳떳하고 당당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떳떳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여 쭈글스러워지는 것은 말의 실체적인 진실인 질량이 실체적 진실이 말의 실체적 진실인 질량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오는 차이점입니다. 지금 여기가 반영되어 나온 진실 그대로 말하면 말의 실체적 진실 그대로를 말하면 말의 실체적 진실인 질량이 들어있고, 진실을 꾸미거나 부풀려 말하면 말의 실체적 진실인 질량이 부여되지 않은 빈말이 되어 쭉정이 말인지라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 없어 서로 간에 주고받을 것이 없어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하는 순간 자기 말을 들으면서 말함으로써 자기가 하는 말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분간하여 거짓말은 하지 않고 참말만 하여야 합니다. 참말이어야 아리차, 참말이라야 아리차, 주고받을 것이 있어 공감이 이루어지고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참말을 하여야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신뢰를 받고 우러러보고 존경을 받는 인격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나 행동에 인격의 전모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오로지 진실이 표준입니다. 진실은 실체적, 진실인 질량이 실린 진언이냐, 질량이 실리지 않은 허언이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을 창조함에 있어서 현실 그대로 반영된 현실 그대로가 반영된 질량이 들어있는 참말을 구사할 때 허공이 가득 찬 광명인 본질의 빛으로 입자인 물질을 제대로 창조하게 됩니다. 봄 20일. 행동과 질량. 행동을 하면서 일거일동을 주시하지 않고 무의식적 습관적으로 움직이면 헛개비가 움직이는 것이 되어
빛이 없고 질량이 없는 빛이 없고 질량이 없는 행동이 되어 정신이 깨어나지 못한 무명 중생입니다. 행동을 하는 가운데 정신을 차려 일거일동을 주시하여 알아차리면서 움직이면 행동에 여유가 있고 빛이 있고 질량이 있어 행동의 주체성이 서 중심을 잡은 가운데 방향과 완급과 멈춤을 자유자재하게 운행함이 가능합니다. 질량이란 말의 본뜻은 여유 공간 가운데 가득 찬 빛으로 부동하고 불변한 본질의 바탕과 내용입니다. 본심 본태양은 천변만화하여도 그 당체는 여여부동하여 변화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동하면서 주시함으로써 텅 비고 환한 질량을 잠시라도 잃어버리지 말고 보고 확인하고 소통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촌시라도 자기의 존엄성과 위대성을 잃지 않고 건강과 풍요를 누려야 합니다. 생각과 말은 빛의 창조적 영역이라면 행동은 빛의 운행적 영역입니다. 봄 22. 본질의 질량과 물질의 질량. 질량이란 바탕 질자와 헤아릴 양자로 구성되어 있는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물질만 질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에도 질량의 구조가 있습니다. 본질 영성 정신의 바탕이란 무한허공이며 무한허공 가운데 깍들어차 있는 강명의 헤아릴 양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본질 영성 정신의 질량을 한마디로 표현하여 바탕인 무한허공을 강대하다고 하고 깍들어찬 강명의 부피와 무게가 없다는 뜻에서 무량하다고 하여 강대무량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본질의 질량입니다. 바탕인 허공이 무한하게 크고 넓으나 거기에 가득 찬 강명은 모양과 부피와 무게라는 양이 없어 헤아림이 없고 생각이 없어 무심입니다. 이러한 본질이 무의 질량이 현상인 유의 물질로 나타나면서 한전된 바탕인 공간에 모양과 내용과 부피와 무게가 있는 유의 질량으로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본질의 질량은 강대무량하고 물질의 질량은 협소유량합니다. 본질의 질량은 무한공간에 가득 찬 강명, 영성의 빛이고 물질의 질량은 유한공간에 가득 찬 입자인 동시에 파장입니다. 그러므로 무한하늘이 바탕이 되고 강명이 근본이 되어 태양이 만들어지고 순차적으로 별들이 만들어져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 천체를 운행함으로써 한 세계가 만들어지고 무량세계가 창조되고 텅 빈 허공이 어미고 가득 찬 강명이 양이 되어 이합집산으로 어민 무생물과 양인 생물로 나누어지면서 만물을 방출하고 해소합니다. 무인 질량에서 유인 질량으로 무에서 유로 유에서 무로 방출과 해소를 무시무종으로 반복합니다. 바탕이 무한하고 량이 무한한 가운데 방출과 해소의 균형이 깨어지지 않으므로 본질의 질량은 부동하고 불변하여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가운데서도 텅 비고 환한 본질의 질량은 사라지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아 항존함을 봅니다. 이것을 보고 알아야 만물의 영장인 사람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참으로 철든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란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텅 비고 고야하고 깨끗하고 환한 영성이요 강대무량이요 본심 본태양이요 본질의 질량이요 이름을 붙여 하느님이요 부처님이요 상제님입니다. 본질의 질량을 깨달아 강대무량함을 보는 넓음의 생활을 하면 몸에는 열기를 받아 몸이 건강하고 마음에는 빛을 받아 마음이 밝아지므로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들어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고 다툼으로부터 놓여나 평화롭고 불평불만이 없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떠나보낸 자와 떠나온 자의 만남이며 소통이요 영체와 육체가 쌍이 되어 둘이 하나 되며 진리와 직거래함으로써 교회나 사원이 필요 없어지며 종교적인 형식이나 틀이 깨어짐입니다. 본질의 질량을 깨달은 다음 생활하려고 하지 말고
생활하는 가운데 마음이 몸을 열범의 생활을 하다가 보면 필연코 본질의 질량을 보고 알아차려 깨닫게 되어 동정간에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하남을 여의지 않아 소원성취하고 만사형통합니다. 봄 23 일본의 깨달음 사토리 득도 세대 일본의 깨달음 사토리 득도 세대 한때 일본 경제가 세계를 풍미할 때 일본인을 경제동물이라고 불렀던 때가 어제 같았는데 요즘의 10대, 20대 일본 젊은이들은 경제 문제를 초탈한 깨달음 득도의 세대라고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돈이나 출세를 지향하지 않아 재생명리를 추구하지 않고 자동차나 명품이나 여행이나 스포츠에 관심이 없고 물질의 풍요보다는 정신의 여유를 중시하는 삶으로 의식이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임금을 위해 직장을 옮겨 다니지 않음으로써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닌 물질의 주인이요 만물의 영장인 사람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돈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다운 사람이 출현한 것입니다. 일본 신세대의 사토리, 깨달음, 득도의 세대의 출현은 인류가 지향해야 할 인류의 희망입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물질의 계백이 극도에 이른 후 정신이 개벽된 세상이 온다는 말이 입증되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재생명리란 질량이 없는 꿈이나 환상이나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마련입니다. 그리하여 필요 이상의 돈에 대한 추구가 멈추고 정신의 광대무량한 질량을 보고 음미하고 누림으로써 부동하고 불변한 실체인 진실을 추구하여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광대무량이야말로 정신의 질량으로서 많다, 적다, 크다, 작다 하고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하고 영원한 진리와 진실이기에 이러한 본질 영성을 깨달아 보아야 속박이 없는 대자유, 전쟁이 없는 대평화, 불평불만이 없는 대행복을 누려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합니다. 지구촌에 신인류가 무더기로 출현한 소식을 맞아 감개무량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한 부처의 시대가 아니고 사람마다 부처인 미륵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봄 24 남북 통일에 대한 비전. 공산국가인 북한과 자유국가인 남한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고 남한은 세계의 10대 경제대국이 되어 서로가 상대를 어기고 이기고 상대를 통일하려고 합니다.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이상 평화적인 통일은 불가능합니다. 평화적인 통일은 좌편향도 아니고 우편향도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중도적인 시각을 지닌 여론이 자리를 잡아 주도적인 여론이 상식이 되어야 일체의 도발이나 공격 행위를 그치고 상대의 공격에 대하여 방어만 한다는 개념이 정립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좌편향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우편향에 대하여도 문제를 삼을 줄 알아야 평화통일의 원동력인 중도 세력이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의 모두는 양자택일이라는 틀을 갖고 있어서 하나가 다른 하나를 누르고 이기려고 하므로 음양상극이 되어 평화적인 통일을 기대할 수 없고 감각의 모두라야 나도 살고 너도 함께 사는 음양상생이 되어 평화통일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중도란 좌편향도 아니고 우편향도 아니어서 똑 발라 중심이 잡힌 상태로서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비워져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보고 아는 순수의식인 감각의 모두로 돌아선 의식 수준입니다. 남한의 진보 진영이 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으나 자기들끼리도 통합하지 못하고 분열을 하고 있으며 자기의 주의 주장을
피력한다고는 하지만 자기의 주의 주장과 정당성에 대하여 주장에 자기의 주의 주장의 정당성에 대하여 국민에게 설득을 하고 이해시킬 소통의 능력이 없어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종북 세력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지 못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우선 좌편향도 아니고 우편향도 아닌 바른 자세와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견지하여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타당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사건건마다 소통의 실력을 구사하여 진보 진영이 좌편향 종북이라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진 인식을 바꾸어 지지와 신뢰를 이끌어내어야 남북 통일을 이룩할 주도 세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마지막 분단국인 한반도에서 평화 통일을 이룩한 의식 수준과 노하우와 성과를 활용하고 적용하여 세계의 평화에 이바지해 주기를 하늘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좌편향, 우편향이 아닌 중도에 대하여 감잡기도 어렵지만 감잡은 것을 생각으로 표현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소통의 실력을 갖추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일을 해낼 때에 남북 평화 통일의 비전이 비로소 보일 것입니다. 기존의 진보 진영이 이 일을 못 해낸다면 제3의 중도 정당이 출현하여 이 일을 해낼 것이 기대됩니다. 봄 25. 본심, 평상심, 광대무량. 현상계의 이익, 불이익에 반응하여 좋다, 나쁘다는 생각에 치중하다 보니 좋다, 나쁘다는 반응에 대하여는 민감한 반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본심, 평상심에 대하여는 둔감하기 짝이 없어 누구나 본심이 없지 않건만 보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모양과 색깔과 부피와 무게가 있는 물체에 대하여는 곧잘 보고 인식할 줄 아나 그 배경이나 바탕을 이루고 있는 허공에 대하여는 보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허공성은 테두리가 없고 낯이 없어 광대무량하고 물성은 테두리가 있고 낯이 있어 협소요량합니다. 광대무량한 허공성은 절대성이요 본성이고 협소요량한 물성은 상대성이요 객심입니다. 좋다 나쁘다 하는 객심은 잠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본심은 불변하고 부동합니다. 본심이 바탕이 되어 객심이 명멸하는 것을 보면 좋다 나쁘다는 마음에 끄달리지 않아 좋아 죽겠다 나빠 죽겠다가 없어 여여부동합니다. 이러한 이치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분의 x는 0입니다. 무한대분의 x는 0입니다. 깨달음이란 본연의 자기인 본질의 무한 허공성인 광대무량을 깨달아 늘봄으로 촌시라도 있지 않음입니다. 좋다 나쁘다는 객심은 생각의 이원성으로 생각에 모두라면 본심은 좋다 나쁘다는 생각이 전무한 순수 의식이요 감각의 모두이며 좋다 나쁘다가 없는 무심 가운데 일심이 중심이 잡혀 항상 존재하는 평상심입니다. 무한 허공성인 본질 바탕 영성 정신 본심을 깨달아 증득하여 광대무량을 늘 보고 접속하여 누리며 살면 좋다 나쁘다는 양극화 현상을 거느리고 다스리고 부리고 써 끌리지도 않고 물들지도 않아 본심을 보존하고 평상심을 유지하여 좋다 나쁘다는 데서 오는 일체의 괴로움으로부터 해탈합니다. 해탈이란 본연의 자기인 무한 허공이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화한한 광대무량한 성품 자리를 깨달아 늘봄으로 접속하여 몸의 열기를 충전하고 마음의 밝음으로 충만하여 무한한 복락을 누림입니다.
해탈을 하면 좋아도 무척 좋고 나빠도 무척 나빠서 중심과 균형과 조화가 있어 하나도 없는 무척 잘 사는 제로가 됩니다. 본심 평상심이란 말은 본질의 나, 본연의 나, 대하를 지칭하는 이름으로 생각으로 갖다 붙인 지어낸 말이라면 광대무량이란 말은 그 실체를 직접 보고 난 연후에 실제로 본 그대로를 이루는 감각적인 말입니다. 선생님 이게 뭐 99페이지에 해탈을 하면 좋아도 무척 좋고 나빠도 무척 나빠서 중심과 균형과 조화가 있어 하나도 없는 무척 잘 사는 제로가 됩니다. 이 무척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도 모르잖아. 모르겠네요. 척이 없다 이 말이야. 양극단 중에 어느 한자로 기울지 않는다 하니까 이게 진리적인 표현이야 이게. 근데 그렇게 좋은 말인데도 좋은 말인 줄 모르고 그냥 습관적 기계적으로만 쓰고 있을 따름이라. 그래서 내가 조금 언급한 거라. 그 말에 대한 건 이제 얘기죠. 무척 좋다 하는 말은 참말로 진리적인 말이야. 예. 우리는 무척을 아주 좋은 많이. 것으로 말로 하지 무척. 그 척이 없다 이 말이야. 어느 쪽으로 기울이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무척 좋다. 이 좋다는 건 되게 어느 쪽으로 기우는 거거든. 무척 좋다는 말은 엉그는 거지. 진짜 뭐 정말로 한번 씹어볼 만한 말이지.